제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중인데요. 이 책은 전에도 한번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제가 감히 소개했다고 하기에도 좀 죄송한 게 다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도 같이 공부하는 중이라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유시민이 쓴 거고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이제 어디로 가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책이지만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펼쳐보면 목차에 과학에 이제 하위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과 과학 일단 나누고 과학 안에 뇌과학 이걸 이제 나는 무엇인가? 생물학을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을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물리학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학인데요. 우주의 언어인가? 천재들의 놀이인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쭉 정리를 한 책인데 제가 여기서 4장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화학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읽어서 여러분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맨 먼저 이제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재미가 있는데 이 연필이라는 물체가 있지 않습니까? 물체 이건 물체죠. 그리고 이제 물체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이건 이제 형태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요. 고정돼 있잖아요, 형태가. 이건 고체란 말이에요. 이런 물체가 있고요. 물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체가 보다 더 복잡한 거고요. 물질은 보다 더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의 안을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은 제가 뭐라 써놨는데, 원소, 원자, 분자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훨씬 더 단순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순한 것을 가지고서 더 복잡한 것. 예컨대 이 연필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연필만 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종이, 책, 예, 지우개도 있어요. 지우개 이런 뭐 다양한 어떤 물체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아프고 추워가지고 핫팩 이런 이제 물체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화학에 하는데요. 화학은 억울하다. 여기에 이제 그 유시민이 쓴 거에 전격 동의가 되는 게 화학하면은 우리가 안 좋은 느낌들이 많은 거예요. 화학 조미료 하면은 뭔가 천연의 맛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천연의 반대말로 나쁘고 그 다음에 화학 무기 하면은 다 살상 무기.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나게 파괴력을 발휘하여 많은 이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거, 뭐 고엽제 이런 거요, 생화학 무기 전부 화학인 거예요. 그래서 화학이 이게 지금 지은죄도 없이 어쩌면 이제 억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이해가 되고요.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갖고 오는데 DDT를 비롯해가지고 살충제에 대한 이제 카슨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지는 않았고요. 요것이 알릴레오 북스에서 그 PD 한 명 있는데 정혜윤 PD인가 그 독서책 좀 많이 낸 사람인데요. 정혜윤 PD도 이제 나오고 해갖고 패널로 조수진 변호사랑 또 유시민이랑 이렇게 이제 3명 앉아갖고 얘기하는 거를 좀 재밌게 이제 들었는데요. 바빠서 책까지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살충제의 양면이 보이는 거죠. 충하지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롭다고 생각되는 충들, 그러니까 해충이죠. 해충을 죽이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식의 이제 정말 악무한이에요. 악무한. 이렇게 이제 악한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그 부메랑이 우리한테 돌아온다. 결론은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학이라는 건 정말 나쁜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화학의 누명을 풀기 위해서 화학자들이 별로 애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유시민 얘기가 뇌과학이라든지 뭐 물리라든지 생물이라든지 그다음 생태학도 있죠. 이제 좀 이렇게 폭넓게 공부하는 사람이 최재천 같은 사람이고요. 이제 그 장대익도 있고 뭐 여러 많은 과학자들이 글 쓰는 과학자들이 많은데요. 물리학자 김상욱, 뭐 뇌과학자 정재승, 저도 지금 줄줄 떠오르잖아요. 되게 많은데 이상하게 화학자들은 별로 대중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 화학의 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려고 하지 않는다. 왜? 아쉬운 게 없죠. 그래서 제가 그렇겠구나 싶은 게 상대적으로 물리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화학자들에게 정확하게 화학과 교수겠죠? 혹은 화학 박사들에게 프로젝트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산학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이제 화학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자문하고 하느라 돈이 오가니까요. 시간도 그쪽으로 더 많이 갈 것 같고 어떤 대중적인 책을 쓴다든가 강연을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책이 언급되는 대로.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데 이광열이라고 이분은 고려대 교수인가 지금
뭐 어디 아무튼 현직으로 있는 분인데요. 이분도 성함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학 관련 콘텐츠를 채널을 운영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콘텐츠에서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이걸 했었는데 저같이 이렇게 굉장히 조회수도 좀 저조하고 구독자도 적은, 저는 뭐 인문학이니까요. 저는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하고 다르게 상위 진짜 몇 위 하는 분이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화학 관련으로 했었는데,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문 닫을 즈음 혹은 그 전인가에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세요. 재밌게 설명 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화학과 관련된 우리 생활 속에 그런 문제들을 짚는 거죠. 뭐 예컨대 얼마 전에 빈대가 출몰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빈대를 이제 화학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락스가 화학물질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나 실생활에 필요한 거. 저 같은 아줌마는 뭐 이른바 가정주부, 제가 주부죠. 예, 제가 주부인데, 이런 사람들은 또 되게 이제 예민한 거죠. 이거를 닦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세제를 어디까지 써야 될지, 이런 것들요. 그래서 화학이 굉장히 생활하고 이제 밀접한 건데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근데 화학자들이 별로 아쉬운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제가 되게 골머리를 이제 앓고 있는 대목인데, 공포의 원소 주기율 표입니다. 원소 주기율표인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인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열심히 한번 이 유시민 책을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소가 있고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어요. 영어로는 엘리멘트, 아톰, 몰레큘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어도 똑같은데요. 이게 한자로는 이래요. 이 원자하고 이 원자하고 다르대요. 원소하고 원자가 다르고, 분자는 나눌 분자라서 좀 쉬워요. 근데 분자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원소 혹은 원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예컨대 뭐 산소면 산소, 이런 거에 이제 최대한 가까운 게 이제 분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산소는요, 원자 혹은 원소, 산소 두 개가 결합한 거예요. O2가 산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물은 뭐예요? H2O니까 제가 한 번 더 써보자면 H2O인데요. H는 이제 수소인데, 수소가 이제 두 개 들어가 있는 거고요. O, 산소가 이제 한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물의 분자식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요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 또 싶은데, 원소하고 원자는 때려 죽여도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유시민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 원소는 호모사피엔스를 말한다 라고 하고, 원자는 뭐예요? 개별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연경은 원자고요. 사피엔스는 원소예요. 원소인데 이제 그 물질의 성질을 보고 그 움직임, 흐름을 파악하려는 이제 학문에서 중요한 건 이제 화학인데요. 아무래도 이 원소인 거고요. 궁극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제가 이해를 하기엔 조금 더 철학적인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물리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원자를 더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고, 또 원자는 뭘로 나눈다? 양성자하고 전자인가요? 이제 그걸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성질을 띠게 되는데, 원소, 원자, 제가 구분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원소, 원자는 이제 어떤 성질을 띠게 되는데 원소라고 합시다. 얘들은 이제 잘 들러붙는 게 있고요. 또 잘 안 들러붙는 게 있고, A랑은 잘 들러붙는데 B는 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싫어요, 안 붙으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한 개 들러붙기도 하고, 두 개 들러붙기도 하고, 세 종류가 들러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끼를 잃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자기의 이제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이온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도가 지금 안 가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우선은 이제 분자, 원자, 원소를 먼저 이제 알아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음이온, 양이온을 이제 알고, 이게 이제 어떻게 또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원소는 성질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요. 남이 버린 걸 주워가지고 붙이는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요. 뭐 흘리고 다니는 애도 있고, 그냥 일상어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원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가지고요, 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멘델레예프, 러시아 학자입니다. 멘델레예프가 이 원소 주기율표를 최초로 정초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 첨삭을 가하는 거죠. 계정 증보판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총 원소는 118개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게 이제 11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92번까지는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 1번 수소부터 해서 92번이 우라늄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이제 원소고요. 93번부터 118번까지는 인위적인 핵 반응을 통해서 얻은 원소라고 해요. 근데 이게 원소 주기율표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진심 이게 제가 지금 냉장고 밑으로 이제 붙여놨는데 하도 애가 안 볼라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지도는 좀 보기 때문에 위치를 바꿨는데 밑으로 옮겨가지고 또 이제 저만 보고 있네요. 이게 이제 초등생용인데요. 이 원소 주기율표거든요. 진짜 네. 오랜만에 보는데 원소 주기율표인데 옆에 있을수록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비슷한 이제 성향을 띠는 건 것 같고요. 이 수소가 예를 들자면 제일 가볍잖아요. 그 다음에 우라늄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표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소 중에서 제일 이제 무겁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핵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원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소 주기율표를 외운다? 글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절로 외워지겠죠. 도스옙스키 연보를 우리가 억지로 외우지 않잖아요.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암기가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외워가지고 수헬리베 어떻게 됩니까? 붕탄질산 또 풀내 남아. 근데 요즘 나트륨이라 안 하고 소듐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알규인황, 염화, 칼 이런데 이 염화 칼칼에서도 첫 번째 칼은 칼륨인데 이 포타슘이라고 요즘은 해요. 저는 아이가 이제 여기 칼륨 채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뇌전증이 온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그 의학 또 과학이죠, 그죠? 그쪽에서 말하는 칼륨과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륨이 다르거든요. 이 뇌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들으면 아무리 좀 공부를 해볼라 해도 엄마 된 도리로 도저히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학 자체도 제가 볼 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 유시민이 이 책에서 그나마 이제 저 같은 이런 무지렁이도 잘 그나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혹은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굉장히 공감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비슷한데 내가 이거 과학을 공부하지 않은 거는 단순히 내가 뭐 수학이 싫어서나 뭐 이과가 뭐 해서 그런 게 아닌 거고요. 그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물음은 뭐냐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비가 내리네 이러면 뭐 마음이 우울하고 뭐 흐르는 비가 뭐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확장되는 거지. 비가 왜 내릴까? 왜 저거는 어떤 현상에서 비가 만들어지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국이 짜요. 여긴 소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소금물인데요. 물에 소금을 넣으면 이게 왜 녹을까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일단 그게 이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유시민이 말을 하는 대로 이걸 얘기를 듣고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 그러면 설탕물은 어떻게 되지? 하고 다음 부분이 궁금해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과 관련해서 부제로 붙인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우리가 단순한 것을 가지고서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한편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단순한 거는 말 그대로 단순한 건데,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을 가지고서 예컨대 뭐 인간같이 이렇게 복잡한 생물을 설명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생명의 기전, 메커니즘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이라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오묘한 학문이구나 싶고, 이제 그에 앞서서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학문이구나 이제 싶은 게 여기 이제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은 지금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도 그에 앞서서 자주 언급되는 원소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질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뭡니까? 산소는 O로 쓴다. 탄소는 C로 쓴다. 염소는 Cl로 쓴다. F가 뭐였더라? F가 뭐였죠? 플루오린. 이렇게 쓴다. 알루미늄도 있네.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이런 물건들, 물질들은 두 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드물게 금,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거는 이제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뭐였더라? 금강석인가? 제가 왕년엔 이걸 다 외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머리도 이렇게 이제 거시기하게 된 데다가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약간 이제 시사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아직 끝나지 않는 러우 전쟁과 그다음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인데요.
히토류가 rare earth metal이라고 돼 있던데 저는 이게 히토류가 그냥 뭐 희귀한 금속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가 않고요. 아마 이게 천연에 존재하는 어떤 거를 이제 뽑아오는 추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21번 스칸디움, 39번 원소 아트륨 맞게 읽고 있나요? 57번 원소 라타넘 쭉쭉쭉 해가지고 71번 루테튬까지 해서 뭔가 굉장히 어려운 원소들이에요. 이건데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선 아쉬울 게 없겠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데. 근데 이제 그린란드나 우크라이나 이런데 이제 많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채집, 채출, 추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이제 이 유시민 말에 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히토류에 해당하는 지금 굉장히 이름 읽기 어려웠던 원소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비금속 원소와 결합해서 튼튼한 화학물을 만드는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 LED 디스플레이, 콘덴서, 광섬유 등 첨단 사업의 필수 원료가 되고 컴퓨터,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이제 원소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정말 그린란드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히토류도 많다 하니까 그린란드에 그렇게 이제 목숨을 진짜 걸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문제가 되는 탄소라든지 이런 것도 또 얘기를 하고요. 무기화학, 유기화학도 얘기도 있고요. 환원주의 논쟁, 뭐 어려워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리하고 화학이 또 겹쳐가지고 양자역학이나 이제 이런 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물리학과 화학만 겹치진 않을 거예요. 이제 다른 학문들까지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슈레딩거 관련해서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화학, 양자역학 등 관련 학문이 발전한 덕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공간적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적지 않은 것을 물리학과 화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요건 제가 이제 슈레딩거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너무 어렵게 읽고 찾아본 대목인데 요는 뭐냐면 통섭. 한때 통섭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유행했던 뭐 약간 융합학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문과에서도, 그러니까 인문대에서도 이런 거 조금 시도를 하곤 했었는데요.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조금 협소하게 얘기하면 비교문학 이런 건데 국문과 교수는 와서 국문학 강의하고 노문과 교수는 가서 노문학 강의하고 네. 뭐 영문과 교수는 가서 영문학 하고요. 비교는 누가 합니까? 앉아있는 학생들이 하는 거라고 할 정도로 이게 되게 이제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거는 유의미한 얘기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도 재미가 있고요. 제가 아마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발췌해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 말고요. 제가 이 책을 이제 봤는데요. 이거는 읽었다기보다 살짝 훑어봤는데, 이 책은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마리 퀴리, 저자가 중요한 거죠. 마리 퀴리는 한때 우리가 퀴리 부인이라고 이제 외웠던 폴란드 출생의 프랑스 과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물리학자이고 노벨상 2번 받았고, 마리 퀴리의 딸이 또 노벨상을 받았었나요? 저는 몰랐는데, 이렌느 퀴리 역시도 이제 물리학자로서 그렇게 이제 큰 족적을 남긴 모양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대학에서 똘똘이 중학생 혹은 초등 고학년 한 중학생 요 정도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영재 교육? 선행학습? 1학 학의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좀 많이 낮던데,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로 생각하면은 약간 초등, 고학년에서 이 중학생 정도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고요. 그 강의실엔 자기 딸도 앉아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상피제로,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상피제로 절대 이제 금지하는 그런 일인데, 글쎄요, 강의실에 우리 애가 앉아 있고 다른 애들도 같이 있는데 제대로 강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자식과 관련해서 객관을 유지한다는 거는 가뜩이나 우리 인간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도 내리고 뭐 진단도 하고 하도록 이제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직업인으로서 어떤 자기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근데 가르친다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일인데 자기 아이가 있는 교실에서 그걸 얼마나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평가라든지 입시 간단히 말해서 그게 아니면 뭐 가능할 법도 하고요. 그래서 마리 퀴리가 한편으로는 이제 엄마 퀴리가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과학 수업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초등 중고학년과 중학교 그 과학체계에 들어가 있는 것들, 물리와 관련해서 공기, 진공은 어떻게 구별하나, 공기의 무게를 어깨로 느낄 수 있을까, 물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올까, 무게는 어떻게 잴까, 단위와 측정 이런 거 수학하고도 연결되고, 고체와 액체의 밀도를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물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액체 같은 거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부력력, 뜨게 하는 힘, 그런 거. 배는 어떻게 물에 뜰까? 이거하고 연결될 거고요. 달걀이 물 위에 뜰 수 있을까? 이런 거. 기압계는 어떤 원리일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수준이 낮았다고 했는데 저는 과학이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여기 노트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실험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1인이고, 그림을 봐도 사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냥 달달달 필요할 때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돌아서면 까먹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면은 두 가지 책인데 이제 결국 이 책이죠. 이제 애가 이거를 공부를 하니까 원소 주기율표를 이제 배우는 지금 상황에 처했는데, 화학을 제가 너무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와서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 욕을 하면 진짜 웃기지만은 선생님 너무 수업을 안 하셨거든요. 저희는 이제 화학을 선택한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고 내신만 이제 들어가니까 애들이 아무도 화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 선생님하고 물리 선생님은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생물하고 물리는 좀 그래도 조금 아는 게 있는데, 화학 선생님 정말 너무 수업을 안 하셔가지고 원소 주기율표도 제대로 외우지 못한 채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해갖고 그 화학에 대한 좀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참에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이게 지금 초등생이라고는 이제 돼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 이 지금 중학교 2학년 과학과 크게 멀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수준을 평균 이상으로 잡으면 수준이 낮지만은 평균 이하로 잡으면, 기초만 알고 간다 생각하면 이것도 아주 뭐 낮은 책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도 되게 이게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원자, 원소, 분자를 이제 구분을 하고, 그다음 이제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책이 이렇게 해갖고 애들 보는 책이라서 좀 플랩을 이렇게 들쳐가지고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소의 특징을 아는 방법이 여기 불꽃색인가 이런 게 있던데, 이거 되게 불꽃색 이런 거 좀 이렇게 되게 이쁘던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타는 색깔이 다르다는 거를 알았을 수 있는데 느낌이 없었겠죠. 그러면 한편으로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렇게 각기 다른 근데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내면서 이제 금속들이 타면서, 그 원소들이 타면서 나는 나야, 나는 네가 아니고 나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성질들이 이제 이게 다 재미가 되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되게 재미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학습의 단계에서는 이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외우고 빠른 시간 내에 읽고 정리하고 풀고 답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부담이 이제 없으니까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처지는 당연히 못 되고, 왜냐하면 저는 과학이 제가 더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봤고, 그 다음에 어떤 글쓰기의 한 양상인데요. 마리 큐리는 뭐 그 자체가 과학일 정도로 전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운 책을 썼어요. 평민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이제 어린 평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요. 또 반면에 이 유시민은 문과 천재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자기는 이과 앞에서는, 이런 이과 과목 과학 앞에서는 굉장히 한없이 왜소해지는 그런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50, 60 이렇게 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두 책 다 굉장히 그 내용 자체보다도 이런 정황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특히 이 유시민의 책이 재미있는 거는 어쩌면 유시민의 이제 눈높이가 과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유시민이 서 있었던 그 출발점이 과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얘가 이제 호기심이 막 생긴,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저 같은 사람이죠. 그 출발점이 조금 같을 수 있다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더 나갔죠. 이만큼 읽고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분명히 비슷한 출발점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점에서 이제 우리를 과학으로 초대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과학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네.